네, 들어오세요. 원장님,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퇴근해야죠. 제가 진짜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질문 한 개만 해도 될까요? 어떤 문제죠? 제가 너무 피곤한데도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낮 동안에 눈이 침침한데 검색을 해보니까 자율신경계 문제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면장애와 눈이 침침한 증상 말고도 호흡곤란, 두근거림, 입마름, 과민성 장염, 가슴이 답답한 것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원장님, 자율신경이란 게 뭐죠? 자율신경계는 글자 그대로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을 말하는데요. PD님 의지로 지금 당장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굽히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심장이 뛰는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위장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럴 순 없죠.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구분이 되는데요. 반대로 지금처럼 팔을 굽힌다거나 목을 옆으로 꺾는다거나 이렇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중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됐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비유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집안의 전등 스위치와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불을 켜서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는데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마치 집안의 불이 모두 켜진 것처럼 활기를 얻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신체가 활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하며 필요한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신경계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집안의 불을 모두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마치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과 비슷하며 이로 인해 신체는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이러한 균형이 중요한데 이것이 깨질 경우 너무 많은 활동, 교감신경계 과활성 혹은 과도한 휴식, 부교감신경계 과활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교감신경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게 되면 하나의 감각이 너무 예민해지는 건데요. 평소 때 잠을 잘 때에는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도 어떨 때는 그 초침 소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게 들리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면 소화불량, 위장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소화가 잘 되던 사람도 긴장을 하게 돼서 교감신경이 너무 과활성화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줄어들고 위와 장의 활동이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소화시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긴장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된 상황에서는 종종 소화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사태를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부르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물론 자율신경계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는 기립성 저혈압을 평가하는 체위성 혈압 변화 확인 검사가 있겠습니다. 누워서, 앉아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시간을 두고 혈압을 체크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부교감신경이 너무 과활성화됐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검사라는 HRV라는 심박 변이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 심박 변이도 검사는 심장의 박동성의 변이도를 체크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뭐예요? 자율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는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PD님께서 영상 마감 기한에 맞춰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마감을 앞두고 밤 늦게까지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새벽 2시에 작업이 끝나고 눕게 되는데 어떨 때는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런 분들은 매번 마감때가 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PD님의 두뇌는 마감 기한이 오고 이 상태가 되면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땡겨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두통,
불안, 수면장애 등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피곤해도 잠을 잘 수 없었던 거군요. 이제부터는 밤늦게까지 편집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하는 자율신경 균형을 무너지게 하는 습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하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건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과도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면역력과 체력 양상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에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지속되면 만성화가 되고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하고자 체력을 기르려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루 종일 걷고 난 뒤에 계속 달리기를 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다리는 이미 피곤하고 통증을 느끼고도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리기를 계속하면 부상을 입거나 근육에 심각한 피로가 쌓일 수도 있죠. 이처럼 과도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을 번아웃 상태로 만들어서 자율신경계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신체 활동입니다. 이거는 PD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앉아서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움직여서 하는 일보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 교감신경계는 신체 활동을 통해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키고 운동 후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압 조절 능력을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이러한 화학 물질은 자연적인 기분 개선제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도 모르게 과도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 환자분들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계속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근육통이나 다양한 질병의 아픔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를 맞게 되거나 스테로이드가 있는 알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교감신경 활동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는 심박수와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면역 체계를 억제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우울증,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과식 및 부적절한 식사 습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해당될 거라 생각이 돼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땡기게 되죠. 먹을 것으로 푸시거나 식사를 불규칙하게 평소에 한다거나 고칼로리 식사를 한다거나 단 음식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과식은 소화기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감신경계가 또 마찬가지로 활성화되고 신체가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교환됩니다. 이걸 바이오리듬이라고도 하죠. 리듬의 변동이 자율신경계의 활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주로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데 이 시스템의 교란은 소화불량, 불면증 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부적절한 식이 습관이 또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과자나 아이스크림, 시럽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 그리고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신체의 스트레스 수준을 오히려 높이고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압 상승이나 불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성작용을 하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도 커피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과도하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다든지 술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또 있는데 커피를 하루에 4-5잔씩 이상씩 마신다거나 하시면은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짧은 시간 동안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교감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또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문제인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신경을 자극하여 숙취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여러 문제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에너지 드링크도
있는데 높은 수준의 카페인과 각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자율신경계 실조증 환자들은 종종 이러한 수면 문제가 계속될 수도 있는데 신체가 회복하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재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이 수면 시간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로 인해 수면 패턴이 교란되면 신체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계 실조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는 이미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진 자율신경계 실조증 환자에게 있어서 더욱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신체 활동을 늘리시고 식사 습관을 관리하고 각성작용을 하는 음식을 줄이도록 노력하시면 점차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고 하니 꼭 한번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인터뷰해 주신 내용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갈 때 접수해서 진료비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